우선 그 팀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소리로 팀 정만영, 박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박강원 씨는 지금 미술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영재교육원 아이들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미술 활동, 작가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미술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 그리고 화명동에서의 어떤 미술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계신데, 시민연구원 활동 분야도 짬짬이 시간을 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사운드 설치, 사운드 아트 쪽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설치 미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술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특히 시민연구원 사운드스케이프 CD 만들고 원도심 소리 연구하는 부분에서 가지고 많은 노력을 쏟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최성현 씨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서울 현대미술관으로 계약 직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못 했지만 이번에 자료집 정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사진 데이터라든지 예산 관련된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오늘 팀으로서의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까지 활동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있었던 삼복도로 수정도 초량동 삼복도로 프로젝트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삼복도로 사운드스케이프에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이때도 예산을 조금 받아서 소리 지도랑 CD도 그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가 2009년도 맨 처음 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음반이 사운드스케이프 원도심 인쇄골목 CD입니다. 이건 제 개인 사비를 털어서 만들었던 CD고요. 인쇄골목을 주로 해서 중앙동 40계단 근처에 있는 골목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관한 그때 연구했습니다. 그때의 CD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세 번째 원도심 사운드스케이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02라고 안에 보시면 적혀 있을 거고요. 이 세 번째 CD가 나왔습니다. 우선 CD 자켓을 열어보시면 뒤에 이 최종적인 사운드 맵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주 따끈따끈하게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옵셋 인쇄를 하려고 원도심 인쇄 골목에서 친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옵셋 인쇄를 돌리려 했는데 시간상 디지털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화질도 조금 떨어집니다.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고 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결과물을 보시면 좋은 소리가 있고 녹음한 장소가 있고 녹음한 장소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PPT에는 사진을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최종 자료로서 결과물로서 제출하는 겁니다. 우선 P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손정우 선생님은 소리팀이라고 항상 그러셔가지고 장난으로 그러시나 싶었는데, 사실 소리가 소리로 팀입니다. 거리각자의 길로 짜죠. 소리길이라는 어떤 그런 팀입니다. 길을 따라서 걸어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소리를 채집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진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 청각적으로 접근하는 원도심 닫힌 장소 찾기,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채집, 그리고 CD 제작 기록, 그리고 세 번째가 소리 시도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빼는 시도 적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시가 다 적혀 있습니다. 시도 옆에. 그때 시도 했었는데
이번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다들 바쁘고 해서 시도 빼고 몇 가지는 뺐습니다. 그래서 그 상수 찾기에서 가지고는 그래서 원도심 기후라든지 지형을 먼저 조사합니다. 어떻게 변할까? 계절 따라 어떻게 변할까? 소리 원도심의 그 소음 및 소리 환경 조사, 기조음과 배경음, 신호음, 표시금. 기조음이라 하면 그 배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연적인 소리죠. 항상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바닷가 소리 또는 뭐라고 할까요? 자연적인 소리라고 보시면 바람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음이라 하면 그 CD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백고동 소리라든지 신호등 건널 때 어떤 그런 소리라든지 어떤 경고, 기적이라든지 그런 모든 소리들이 신호음입니다. 그리고 표시금이라고 하면 항상 약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될 만한 특징 있는 소리들. 그 부산항에 그 배가 들어올 때 서로 경고음을 울리는데 그 경고음 항상 그 주민들은 그 백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산시 원도심이 가진 소리 중 가장 특징적인 소리가 백고동 소리다. 그 소리는 조금 남기고 채집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는 그 소리가 표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CD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기조음과 뭐 신호음도 있지만 어떤 표시음까지 다 연구를 하고 채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앙동, 서구 남포동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리 지도 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몇 번씩 보시는 분이 계실 건데 약간 사진도 좀 줄이고 첨가할 거는 첨가를 했습니다. 부산시 옛날 지도입니다. 어떻게 지도를 보면서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형이 되어 있고 소리 환경은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을까? 지도를 보면서 소리를 상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외관 지역입니다. 여기 외관이고요. 전령도라고 영도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마도나 어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많이 스캔을 받거나 또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사각으로 뭐랄까요? 사각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어떤 자연적인 어떤 곡선에서 아주 자유로운 선에서 직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길도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직선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하나 또 영도 다리에서 또 부산대교가 다리가 하나 더 생기고 또 부산역이 옛날에 이 자리였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그런 지형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시 지도 전체 지도입니다. 입체적으로 본 조경도고요. 갈매길 지도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원도심이고요. 사실 그 소리 지도 제작을 위해서는 발품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다니고 동네 주민들을 만나고 녹음기 들고 인터뷰 합시다가 아니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도심 조사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참여하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들은 그 일본인들이 일본 본국에 있는 자기 부모나 가족에게 보내는 그 엽서들을 통해서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엽서 사진이고요. 원도심의 풍경입니다.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지붕의 모습이라든지 아직도 이런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통 안쪽으로 들어가면 남아 있습니다. 발견하기는 힘든데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혹시 저 집이 옛날에 그 일본식 집으로 지어진 집이 아닐까라고 가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옥장사 하시는 분들 창고로 쓰이고 있거나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근데 그 건물들 안에 들어가서 장판을 뒤져보면 1960년대, 70년대 그 신문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매축되고 있는 어떤 그런 원도심이에요.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어떤 풍경들입니다. 상당히 다른 풍경들입니다. 예, 보수천, 제가 이 부분에 보수천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겨울을 볼 수가 없고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천 옛날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보수천 보수동 수대신동 올라가는 그 거리입니다. 이전에 이런 겨울가에서 이런 놀이도 하고 물과 아주 친숙한 어떤 그런 생활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 60 전쟁 당시에 그 판자촌입니다. 보수천 가해에 있었던 판자촌들입니다. 가해 일대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 전쟁이니까 하늘에는 뭐 대포 소리, 하늘에 비행기, 뭐 대포, 피난민들의 많은 그런 군중의 소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0계단이고요. 40계단 이런 보수 지금은 이 40계단이 200m 옆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 위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기다리거나 했다고 합니다. 또는 이걸 지나서 국제시장으로 장사를 하러 다녔던 사람들이 항상 이용했던 길입니다. 영도에서 바라본 원도심입니다. 주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는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원도심 40계단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주 편안한 풍경으로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뭐 녹음기도 없었고 요즘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어떤 곳이 좋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곳이 뭐 괜찮은 장소였나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민동, 중앙동, 남포동, 부산역까지 다 통틀어서 곳곳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복당산까지 다 돌면서 장소를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도심 투어도 했었고요. 김한근 소장님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비상간척소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 이 비상간척소 부분에도 가면 아주 좋은 소리를 할까요? 전망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귀가 아주 편안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원도심에 이런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없어졌습니다. 아닌가? 네, 이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없어졌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산시청, 최초의 부산시청 자리를 합니다. 지금 영도다리 새로 짓고 있는 사진이고요. 지금 이때만 해도 공사가 되게 시끄러운데도 방음벽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보니까 방음용 에어백이라고 적혀있죠. 시끄럽다 보니까 이 방음벽을 좀 세우고 거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공사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어떤 방음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원도심에서 가장 좋은 장소 또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또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자갈치 회센터 건물이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데크를 만들고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놨습니다. 이쪽 장소랑 영도 쪽에 건너와서 이쪽 장소가 상당히 좋은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그 사진에 선진 엔지니어링이 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말입니까? 예. 배를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하거나 어떤 배와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있었는데 영도 쪽은 배를 아직도 수리하고 외국 배라든지 들어오면 수리하고 페인트칠을 해주는 어떤 그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1990년대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갈치 예센터 그 수변공원입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예,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소리 지도 조사를 했고요. 소음시도 녹음한 장소입니다. 녹음할 때는 지금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녹음을 했었고요. 지금 CD에도 들어있지만 이런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그 소리 지도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누르면 CD 안에 내용이 다 소리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도를 만드는 최종적으로 결과물입니다. 대부분 소리는 자동차 도로에서 만들어지는 소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서 바퀴 디자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바퀴에 눈에 미끌리지 않는 자동차 타이어 또 중요하지만 소리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라는 어떤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전에 들었었거든요. 자동차 디자인으로는 타이어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부분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수라든지 어떤 그런 높은 건물, 가로수, 공원의 아주 나무들이 그런 소음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갈수록 비가 편한 장소가 많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앞으로도 지금 약간 지역을 넓혀서 원도심의 부민동이라든지 안이동 지역으로도 조금 더 활발하게 해볼 생각이고요. 저번에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소음 지도를 부산시에서 만들고 있다.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50만 이상 되는 어떤 지역에 1년 예산인가요? 4억의 예산을 들여서 소음 지도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이런 저희들 연구의 그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그런 소리로 찾아가는 또는 청각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개발이나 도시 계획이나 그런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좀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구가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일 날 올라온 기사고요. 환경보전과에 한번 제가 미팅을 가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하고 앞으로 가서 그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소음 지도만 만드는 어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어필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되게 그 CD 자켓에서 나와 있지만 어떤 이런 침몰을 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맑은 어떤 청취 능력, 조용한 어떤 장소를 찾고 거기 가서 좀 쉬고 싶은 어떤 욕구, 거기에 대한 노력이고 정말 쾌적한 환경, 사운드스케이프, 꼭 디자인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 정부의 노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진 중에 보면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한 찾으시는 거 중간 정도에 보면 동광초등학교 올라가다 찍어놓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예, 예. 밑으로 내려가. 저 밑으로. 예, 예. 혹시나 이거 좀 그냥 이것도 재미라고 무슨 사진인가 알겠습니까? 혹시나 모르겠지. 저기 동광초등학교 없어지고 이제 흔적은 하나 남아 있는데 저게 공산당이 실은 이승복 사진 그 동영상이 그 당시에 각 학교마다 다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걸 그때 카메라 들어가서 핸드폰 찍어놨는데 기회가 되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전국 사진을 쫙 찍어가지고 이 시대적 그 유물 뭐 이런 걸 한번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설치 전문가식.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정만영 쌤 설치 전문가니까 좋은 소재를 모티브를 제가 먼저 사진 좀 하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또 재밌게 본 게 작년에 저희들이 또 외부 연구를 주면서 동아학교 교수님이 그 테크노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부산 시내에 있는 이렇게 저 뭡니까 타워 크레인 배에 이렇게 크레인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하여튼 산업 공간 생기는 그런 그 스케이프를 랜드스케이프 아니고 테크노스케이프로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스케이프의 하나의 그걸 보는데 오늘은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야 이거 상당히 재밌겠네. 이게 소리라는 게 스케이프라는 또 3차원적 공간에 3차원적 인식을 또 가능하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짧게 이야기하신다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읽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시중에 어떻게 반영될까는 여전히 너무 남는다라는 그런 멘트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연구의 그 목적이라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고 시각적인 측면에서 가장 뭐랄까 몸에 익었다고 할까요? 모든 걸 시각적으로 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술대학을 가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사실 일본에서 좀 살았었는데 사실 일본 그 손정우 선생님 주신 자료도 그 일본 그 사운드스케이프 관련된 사례들이라든지 그 개념 정리를 한 자료였습니다. 예,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달리지만 경적이 잘 안 울립니다. 크락션이 잘 안 울린다고. 아마 법으로 금지된 곳도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소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아주 그 부분들 민감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자료를 보면 요코하마 그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뭐 요코하마에 가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상당히 쾌적하고 귀가 정말 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돌아도 신경질 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어떤 그런 도시다. 그래서 부산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그 청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시를 디자인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음지도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아주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지금 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믹 하면 할수록 부산에 그 물류가 많이 들어오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면 배에 굉장히 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부산이 소음지도를 만드는 최초의 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이나믹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청각적으로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시각적인 측면에서 저도 벗어나도 지금은 청각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청각적인 시각이라는 말은 좀 많이 어폐가 있지만 사실 신호등 건널 때도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차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지금은 어떤 상당히 도시를 바라볼 때도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 부분을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도시의 계획은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청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분 중에 일본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에서 정원성이라는 정원, 조용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원분들 중에 제일 편안하게 이 정원성을 가진 분이 양진호 박사님이시고 또 그 일본에서 또 환경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마 참고된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뭐 이건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일본의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의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인 반면에 국내에서는
생소한 걸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도다라고 가지고 있고 앞으로 도시 어떤 그런 자꾸 발전하고 개발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본질적이고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런 음원을 관리한다라고 할까 아니면 사운드스케이프 그 목적 자체가 지향하는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재로 아마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황영 박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떻게 시정과 연계가 시켜져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마지막에 강론 계획 부분에 지금 또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소음지도 작성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지도는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보전과이다 보니까 실제 부산의 소음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선생님께서 하셨던 이런 작업들과 연계시켜 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만 찾아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단지 아직까지 시 담당 부서로서는 선생님 하셨던 작업에 대한 인식은 아직 못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실태 파악을 우선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 게 필요한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먼저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금 선생님 하셨던 이 작업들이 같이 병행되어서 간다라면 상당히 좋은 그런 새로운 도시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선생님 하셨던 이 주제 말고도 보면은 저희들이 미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 상당히 나가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원에 갔다 오다가 치여 죽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고 그렇게 소리를 외쳐보지만 아직도 부산의 보행 환경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소리에 대한 것까지 이제 한다는 것은 부산으로서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이런 작업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광복로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고 제가 옛날에 중부를 출입할 때 10년 전에 기사를 썼을 때 전부 다 호소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상인들부터 경찰들까지 귀찮다 이런 걸 말하는데 10년 가까이 7, 8년 지나니까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 활동들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 멈추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신 결과물들을 제 생각에는 소리 환경 개선 프로젝트의 형태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부산시가 사실은 소음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찻길 옆 마을 희망이 달린다는 보도를 했었고, 그게 이제 부산시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내년에 2억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기찻길 옆 마을이 실태가 어떤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하는 예산이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소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부산시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보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신경도 못 쓰는 상황에서 소리까지 신경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소리 개선 프로젝트 형태로 계속 활동해 주신다면 그 활동이 단초가 돼가지고 부산 시의 발전에, 부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훌륭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보행 환경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학교가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생각이 지금 바뀌면 조금씩 우리가 바꿔 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뭐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하신 활동이 시민연구원 이후에도 지속됐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나 시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시청에 내지는 공공기관에 민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음입니다. 그리고 진동입니다. 공사장 진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소음지도 제작은 전국에서 첫 번째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우리 저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막 그런 실태를 조사하려고 하는 차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소리 풍경입니까? 사운드스케이프입니까? 이와 같은 어떤 질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간다라면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 보존과 말씀하셔도 접목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부분들이 약간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아마 분명히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연구를 위해서 저도 굉장히 지난 연구에 이어서 참 매력적인 부분 공감을 많이 하고요. 부산시에서 얼마나 이걸 정책화시킬 건가도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와 이제 작업을 진행하실 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사진 자료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게 사운드스케이프니까 이걸 뭔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사진 자료들을 많이 쓰셨는데 참 귀한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리에 대한 그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소리 경관을 잡아내는데 역사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그보다는 그 통시적 측면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한번 끊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의 이제 주거의 그 변화 이런 것에 논문이 이제 쓰여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사가 있는데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원도심이 그 부한말 내지는 또 외관이 있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전쟁 산업화 그 다음에 이제 신시가지 조선 이런 그 단계별의 큰 변모들을 그야말로 많이 겪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그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내면서 그거는 이제 이미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단계별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사운드스케이프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한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녹음을 그때 안 해놨으니까 방법은 없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걸 전문하신 분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아마 그까지는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에 후속 작업으로서 유사한 하나의 그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여건 사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이 소리의 어떤 변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참 부산발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좋은 시도들이 이게 사실은 그냥 부산에서 누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른 분 발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귀한 그 시민연구의 형태들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정수. 예. 뭐 전에 비해서 또 많이 발전됐다고 보고 저도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 역시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한 개는 질문이고 하나는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제 우리 도심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나가다 보면 이 사운드스케이프의 지도 제작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도 제작 주기를 어느 정도로 자꾸 생각을 해야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로서의 어떤 의견으로서라도 넣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은 이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이 소리에 따른 이제 시각적인 풍경이 아니라 소리에 따른 풍경은 주거복지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시민휴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제 주거지를 뭐 신도시를 해도 좋고 아니면 구도심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소음이 없는 곳에 이제 주거를 한다면 좋겠고, 물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주거지가 결정이 됩니다만 그 같은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주거지로서의 어떤 기능하고, 그다음 도심 내에서도 도심 내 공원을 이제 조성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위치 설정을 할 때에 이런 아까 좋은 소리가 있는 그 포인트를 활용해서 뭐 공원화하는 작업을 하면 할 때도 반영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짧게.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선 그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이런 연구가 그 다른 분야가 아닌 그 도시 환경 건축가들을 위해서 많은 자료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논문이나 어떤 책들이 그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그 책도 그 건축가에 의해서 다 집필이 됐습니다. 번역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예, 사실 그 자갈치 수변공원이나 그 롯데백화점 그런 벽을 봐도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뭐 도시에서 듣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주 물소리를 만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건축가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저희들은 미술가들이지만 저희들도 어떤 그런 사운드스케이프라든지 어떤 미술가 측면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접근한다는 것은 조금 건축가들과 하고 조금 다르지만 좋은 장소를 어떤 찾아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그 소음 지도가 저희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보면 사실 그 붉은색으로 나온 부분과 건물에 가려서 푸른색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한 번 더 체험 해보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소음 지도가 저희들한테도 참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